네, 반갑습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지금 외계 언어를 지금 저희 배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이 내용들이 어려우실 거고요. 가능하면 저도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는 노력할 것 같은데 워낙 재미없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될 수밖에 없어서 뭐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좀 경청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대신 이제 제가 좀 편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신 대표님이 보여주셨던 장표랑 좀 겹치는데요. 2000년대 이제 저희 회사가 2000년대 설립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러닝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막 설립되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메가스터디도 그때 2000년도에 나왔고요. 크레듀라고 하는 지금 삼성 계열사인 그 직무교육 쪽 하고 있는 회사도 2000년대 같이 출범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2018년도 정도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LMS라는 거를 자체를 학습이라는 플랫폼 자체에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환경 안에 그냥 녹여 들어가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제 지금 그 아까 소개 잠깐 드렸지만 이제 토탈 러닝 아키텍처라고 하는 이 LXP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이제 진화를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그 움직임들이 왜 생기고 있을까? 이런 의문에서 먼저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교수님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뭐 우리가 교수학습 이론, 페다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교수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거를 보통 인스트럭셔널 디자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개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잘 딜리버리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많은 지식들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교습 학습 방법, 이 부분이 이제 페다고지, 보통 그 우리가 아이디라고 하는 부분의 핵심 내용인데요.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망각이라는 것이 뭐 우리 뇌구조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도 하고, 보통 여기서 집에 돌아가시면 한 80% 정도, 뭐 내일 정도 되면 50%, 일주일 지나면 10%밖에 안 남는다. 뭐 이런 것들이 이론, 기본 이론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이 오래 남게 하고 실제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부분에 훨씬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지금 HRD, 보통 그 인사 육성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서는 핵심적인 이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하원이라고 해서 보통 예전에 그 대기업에서 그 별도의 그 인재 육성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때만 하더라도 대기업에 들어가면 몇 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연수를 받은 다음에 실제로 계열사에 계열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런 기간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라는 것이 기반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학습에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이미 이제 증명이 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환경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 환경, 이런 부분에 기반한 환경들이 훨씬 더 보편화되면서 우리 일상에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학교를 가거나 교실에서만 가능한 것들이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러면 학습 환경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들을 기존에 있는 교실 환경이나 혹은 LMS라고 아까 이러닝 환경에서 추출할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UX, 뭐 ID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걸 Experience Design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수자들의 역할이라는 게 예전에는 잘 가르치는 거였다라면 지금은 학습자들이 어떻게 하면 경험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좀 변화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LMS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학교에서 LMS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학습 결과를 추측하는 건 되게 쉽부랍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이제 학습자들이 코스 들어가서 LMS에서
학습을 하게 되면 거기서 트래킹을 LMS가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이 가장 심플한 예제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를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학습자가 한 장 한 장씩 넘깁니다. 그러면 그 결과들이 지금 이런 식의 데이터 구조를 통해서 LMS에 축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결과를 가지고 이 학습자가 어떤 과정을 잘 끝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예전에 전통적인 ID 방식입니다. 학습자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충분했죠. 근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20년 동안 학습을 해왔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해왔던 겁니다. 이 친구 출석 잘했네. 점수는 이 정도 받았으니까 공부 잘하고 있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학생들을 평가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충분하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았던 친구가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갑니다. 직장에 가서 일을 잘 할까요?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제는 학습자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과 또 다른 뭔가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됐고 이걸 어떤 식이든지 테크놀로지 기법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당면 과제들이 대학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외계 용어를 쓰는 이유가 LRS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사실 기술적인 용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깊이 안에는 이런 식의 배경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학습이라는 공간이 훨씬 더 넓어졌다. 교실, LMS 이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버스를 타면서 보는 유튜브 그리고 선생님들과 나누는 카카오톡 메시지 학생들끼리 주고받는 파일들 이런 것이 학습의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모으죠? 이게 지금 우리의 고민의 시작이거든요. LMS에 있거나 교실에 있으면 출석 체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콘텐츠 얼만큼 잘 수강했는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 이미 기존 시스템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 바깥 영역에 있는 데이터들 지금 우리가 생활하면서 수없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활동인데 이 활동들이 학습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지금 더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발은 Learning is happening everywhere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이 LRS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 풀리게 되는 거죠. XAPI 캘리퍼, XAPI는 아까 신 대표님 그리고 정원 대표님 통해서 아마 계속 전달 받으셨을 텐데 저는 새로운 용어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외계 용어 캘리퍼. 오늘 저는 이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XAPI와 캘리퍼 같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동호 반복적인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XAPI와 캘리퍼는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문제 제기,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기술인데 해결을 다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거고요. 다른 기관에서 이 표준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겁니다. 기술적으로 다른. 근데 생각의 기반은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핵심적인 부분은 LRS입니다. 캘리퍼나 XAPI나 동일하게 LRS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는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XAPI가 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익숙하시나요? 이 화면? 오른쪽은 줌 많이 쓰시죠? 가운데도 줌 쓰시죠 지금? 예. 근데 왼쪽에 있는 화면에 익숙하신가요? 왼쪽은 혹시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잘 아시죠? 요즘 하버드보다 더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 온라인 대학교. 그 학교에서 쓰고 있는 온라인 미팅 그 화면입니다.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좀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네.
네, 위에 있는 색깔, 이 이야기를 사실은 제가 한 3년 동안 계속 써왔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어렵지 않게 아마 이야기 들으실 텐데, 위쪽에 있는 색깔들이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학생들의 참여도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녹색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노란색은 약간 뭐 그렇게 보통 정도. 그리고 빨간색은 적신호죠. 이 친구는 거의 수업에 뭐 참여하고 있지 않다. 물론 이거 인공지능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술은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타이핑을 하거나 주고받는 메시징 뭐 이런 걸 가지고 참여를 하는데요. 어찌됐든 결과 자체를 보면 우리가 줌에서는 전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죠. 학생의 태도 전혀 뭐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서 저희가 온라인 미팅은 저도 수없이 하지만 무조건 달들어야 되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뭐 학습자들은 그걸 기본으로 우리가 기대는 할 수 있지만 학습자들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님이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빨간 줄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메시징을 보내겠죠. 잘 듣고 있냐? 아니 질문을 던질 때도 이런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술이 이제 해결해 주는 부분인데요. 잘 보십시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인공지능을 쓴다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는. 혹시 딥러닝 이런 거 뭐 많이 이제 들어보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뭐 AI가 그림도 그려주고 음악도 만들고 심지어 뭐 우리 신 대표님 하는 코딩도 해줍니다. 요즘에 코딩까지도 다 AI가 해주는 시대가 돼버렸는데요. 이런 기술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런 딥러닝 기술을 쓰게 되면 이 학습자의 표정, 그리고 학습자가 그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옆 사람과 동료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이 식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이런 줌 화면에 이런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모니터링 되겠죠. 이 데이터를 그러면 어떻게 보관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XAPI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데이터는 아까 LMS에서 다뤘던 데이터하고 완전히 다른 형식의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를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는 표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하나의 상태값 자체로 각각 어플리케이션 단위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LXP라고 하는 앞서 우리가 정원 대표나 신 대표님이 말씀드렸던 거대한 플랫폼, 학습 플랫폼 안에 이런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표준화를 해보자 라고 결정을 만약에 학교에서 한다면 그 데이터가 어떤 형식이든지 정의가 돼야 되고 그게 나중에 분석 가능한 방식으로 나중에 활용이 될 수 있는 형식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어딘가는 보관이 돼야 되고 보관되는 장소가 LRS고요. XAPI는 그 보관하는 형식입니다. 캘리퍼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무조건 AI를 도입해야 되고 맞춤형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런 고민을 시작할 때 내가 이렇게 비디오 어널리틱스 딥러닝 엔진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이 아까 신 대표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그 형식들에 대한 논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인 겁니다. 이 고민을 교육에만 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 나중에 제가 이남중님한테 또 넘겨야 될 것 같은데 군대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모든 고민들이 출발이 다 군이었습니다. 네. 군의 기본적인 기능은 뭐죠? 적을 죽이는 겁니다. 적을 효과적으로 상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훈련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무조건 전쟁터에 보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훈련이라는 그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모든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서 기술을 습득하기는 힘드니까 가능하면
그 군대 그 전쟁터와 가장 흡사한 공간에 이제 보내는 거죠. 환경에 보내서 거기서 체험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한 달 반 동안 했던 게 바로 그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 개념을 지금에는 다 가상화시키고 시뮬레이션화시키고 게임화시켜서 의미 있게 이것들을 관리하도록 군에서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개념을 지금 LVCG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수많은 이런 디지털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들, 예를 들면 제가 파일로트인데 파일로트로서 F-15기를 예를 들어서 조정하는 방법을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배운다고 했을 때 제가 하는 모든 실수들, 그리고 제가 잘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어떻게든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다른 동료들이 똑같은 실수를 범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LVCG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분석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결과가 XAPI입니다. XAPI 누가 만들었냐면요, 미국 방송 산하에 있는 ADL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교육부 같은 데서 만든 게 아니고 미국 방송 산하에 있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교육훈련 체계를 만들다 보니까 토탈 러닝 아키텍처도 만든 거고 XAPI도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이야기하면 빅데이터 이야기하고 이제 지금 쌓여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화하고 그걸 다시 시각화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기대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많은 빅데이터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어떻게 기대를 하냐면 넷플릭스 같은 걸 기대합니다. 유튜브처럼. 넷플릭스 요즘에 많이들 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넷플릭스는 이런 것도 하거든요. 제가 많이 보는 영화에 나오는 어떤 배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배우를 좋아한다고 가정을 하고 앞으로 그 사람이 보는 넷플릭스 화면에는 그 사람이 나오는 포스트, 그러니까 그 영화나 드라마에 그 사람이 나오는 포스트를 주로 보여줍니다. 같은 포스트를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드라마, 똑같은 영화라 하더라도 포스트를 여러 개를 두고 특정 배우가 부각되는 포스트를 그 사람한테 보여주거든. 그래야지 클릭률이 높아지거든. 이런 걸 넷플릭스가 하고 있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속 제가 추천받는 모든 것들이 제가 그동안 봐왔던 것들 중심으로 추천이 되는 것들이니까. 근데 교육도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이 맞춤형 교육이라는 데서 기대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동영상 그 딥러닝 기반을 통해서 데이터를 막 쌓아뒀다고 가정을 하죠. 그 데이터를 쌓아두면 그럼 추천 서비스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인공지능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교육은 넷플릭스에서 추천받는 거 그리고 유튜브에서 추천받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훨씬 더 정교해야 되거든요. 교육이니까.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했던 추천 시스템을 여기 갖다 넣는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 시스템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지 정말 의미 있는 우리가 맞춤형 교육들을 실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앞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라는 설명들을 기술적으로 외계인을 쓰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하려고 하는데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맞춤형 서비스가 되거나 인공지능들이 잘 동작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구슬도 꿰어야 보배거든요. 어떻게 잘 꿰일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 그 기술을 보는 관점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선은 오늘 이제 그 두 기관
만든 표준 세 가지를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의 차이점을 잘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를 이해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IMS라고 하는 IMS 글로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교육과 관련돼 있는 표준들을 주로 제정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이제 기술들이 표준들이 실제로 기술적으로 많이 응용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캘리퍼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캘리퍼는 단순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캘리퍼를 활용을 할 경우에 그 IMS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그 표준들과 결합이 될 수 있는 지점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XAPI와 캘리퍼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 있는 기술적인 스펙이라든지 기술적인 어떤 개발 방법론이라든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라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은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신 대표 같은 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게 뭘까라는 정도 수준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차이가 IMS 글로벌에서 만든 다른 표준하고 연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MS 글로벌은 나중에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표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태계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LTI 어드밴티지라고 하는데, LTI도 일종의 그 학습 도구와 LMS 플랫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학습 플랫폼과 연결하는 표준인데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뭔가를 더 붙여놓으면 캘리퍼에서 데이터 기록들이 가능한 그런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캘리퍼 LRS, 스튜던트 러닝 데이터 모델, 에듀 API 이런 것들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학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다 표준화 시켜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제가 살펴보진 않았는데, 가운데 학사 시스템이 있으시죠. 학점 관리하고 입학 관리하고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 정보 관리하는 그런 학사 시스템이 있고 LMS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시스템이 연계가 되거든요. 지금 데이터적으로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가 주고받는 데이터 프로토콜이 있어서가 아니라 특정 업체가 만든 그냥 특정 업체라고 하지만 저희 회사가 만든 시스템을 통해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학사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데이터들이 LMS로 이제 넘어오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만들어 놓으신 어떤 교과목 정보들이 저희 쪽으로 이제 LMS 쪽으로 넘어오게 돼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표준화 시켜 놓습니다. 그게 에듀 API라고 하는 건데요. 또 다른 그 표준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캘리퍼 관점에서 관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IMS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표준들을 다루고 있는 기관인데, 지금 캘리퍼 같이 데이터를 학습자들한테서 그 받아내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LTI라고 하는 부분, 콘텐츠를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연계 시스템과 관련돼 있는 컨텐츠 표준화 부분들, 이런 다양한 종류의 그 디지털 러닝과 관련돼 있는 모든 표준들을 다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캘리퍼도 그 안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고, 그런 것과 연계성들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캘리퍼가 이런 어떤 표준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영향력들을 계속 펼쳐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SLDM이라고 스튜던트 러닝 데이터 모델이라서 그 유니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이 합체를 해서 캘리퍼 기반의 데이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IMS 표준 데이터를 조금 더 그 해석이 편하도록 시각화한 것까지 이제 그 진도가 나가 있고, UDP라고 하는 부분도 유니진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해서 앞서 있는 그 유니진이라고 회사를 통해서 데이터 플랫폼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서 지금 고등교육기관이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걸 연구라든지 또 다른 어떤 그 비즈니스 쪽을 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미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캘리퍼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좀 화면을 조금 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까 SLDM이라고 해서 그 SLDM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그냥 대충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인데요. 이제 여기에 API가 지금 있죠. 여기가 이제 LMS가 있고, 여기가 컨텐츠,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마켓 스페이스라고 돼 있는데, LMS에 줌을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줌이나 우리가 디지털 컨텐츠를 통해서 학습자의 정보를 이렇게 받을 수 있죠. 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컨텐츠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이 LTI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LMS의 데이터를 이제 우선 쌓는 거죠. 그 쌓는 상태에서 여기 에듀의 API라고 하는 이 API 확장 모델을 통해서 나중에 여기가 이제 학사 시스템인데요. 이 학사 시스템의 데이터를 보내고 학생 정보라든지 교과목 정보 같은 것들을 다 어그리게이션, 그러니까 합체해가지고 이 LRS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모델로 정형화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단순히 이런 학사 시스템 LMS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툴들이 붙어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다 수집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가 어떤 형식을 갖추고 저장이 돼 있다면 나중에 어널리틱스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단순히 여기서 LMS를 통과하지 않고 이 툴에서 LRS로 가는 정보보다 훨씬 더 정교한 데이터들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학사 정보라고 하는 학습자들이 기본 정보라든지 교과목 정보라든지 우리가 학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합돼서 같이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캘리퍼에서 지향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UDP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게 중요한 거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향후에 어떤 고등교육기관이라든지 K-12 쪽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진화 발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이렇게 갈 거다라고 예측은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데이터를 UDP라고 하는 개념에서 데이터 모델링 할 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스 데이터, LMS 그리고 러닝 툴 이런 식의 어떤 개념들이 만약 있다고 치면 코스 데이터는 주로 학사에서 있을 거고요. LMS에서 나오는 정보 그리고 줌 같은 외부 툴에서 나오는 정보 이런 것들을 여기 유니진 커먼 데이터 모델이라는 곳에 다 녹여서 여기서 변환이라든지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쳐서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한 분석 작업들을 한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정리해 놓은 거고 이 유니진이라는 회사는 요거 개발하는 이제 회사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주고받는 모든 데이터가 캘리퍼 기반으로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캘리퍼라는 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도 활용이 되는구나라는 개념으로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도만 충분히 이해하시면 사실상 그 뒤에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만 이해를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캘리퍼는 이런데요. XAPI는 아까 신 대표님도 아주 그 딥하게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토탈 러닝 아키텍처라고 했던 아까 설명드렸던 그 플랫폼 LXP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좀 보면 사실 이것이 뭘 지향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이 크게 보면 4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학습자의 프로파일입니다. 학습자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학습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 포트폴리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데이터가 여기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피턴시 데이터 이 부분은 뭘까요? 학습자가 지향해야 되는 역량들을 매핑한 데이터입니다. 딕셔너리 같은 거죠. 역량 사전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LRS 정보, 액티비티 정보, 학습자의 활동 정보들이 쭉 쌓여 있는 부분. 그리고 그 학습자의 정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것이 과제에서 나온 정보인지 컨텐츠를 통해서 나온 정보인지 줌 활동을 통해서 나온 정보인지 이런 것들을 인덱스로 관리하는 이 4개의 정보를 이 토탈 러닝 아키텍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4개만 있으면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화시켰을까?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걸 잘 조합해 보면 맞춤형 추첨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습자가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프로파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막 데이터가 들어오죠. 그러면 그때 이 학습자가 뭘 공부하고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번째로. 그러면 컴피턴시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추천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실시간으로. 이게 뭘 지향하고 있냐면 실제로 우리가 아이언맨 같은 영화를 볼 때 실제로 그 아이언맨이 그 마스크를 통해서 계속 실시간 스크린 통해서 어떤 교감을 계속 인공지능과 하듯이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본적인 데이터 설계 구조입니다. 학습도 똑같거든요. 왜 어떤 식으로 돌아가게 되냐면 지금 TLA에 보면 플루언트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TLA를 통해서 XIPI 형식으로 LRS 데이터를 저장을 하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어떤 개념으로 역량관리 시스템하고 결합이 돼서 해석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역량 쪽에 있다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역량까지 간 건지, 뭐 어떤 역량이 부족한 건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을 거고, 그걸 러너 프로파일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게 플루언트라는 시스템 보내줍니다. 그럼 플루언트는 그걸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다시 TLA 데이터를 다시 보내줍니다. 이 사람 이거 필요해. 이거 공부시켜야 돼. 이런 활동해야 돼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플루언트는 일종의 우리가 인공지능 머신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TLA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완벽할까요, 지금?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걸 학교에 도입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못 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진화가 될 거다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앞으로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우리가 이 정도로 인텔리전트하게 교감이 가능하고 추천이 가능하려면 수많은 데이터가 모여야 되고요. 굉장히 데이터가 정교해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인공지능이 다 한다? 아닙니다. 여기 계신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수자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런 LRS에서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앞으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또 하나의 외계어가 또 나왔습니다. 캘리퍼 이야기했지만 CMI5라고 하는 이게 이제 지금 좀 복잡하긴 한데요.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좀 갔다가 오겠습니다. 이게 이제 캘리퍼의 프로파일 모델인데 캘리퍼는 특이하게 지금 디지털 리소스를 이미 정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바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보시면 이제 미디어,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그리고 포럼, 스레드, 메시지, 그리고 다큐멘트, 챕터, 페이지, 웹페이지 프레임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캘리퍼는 이거 바깥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학습 환경에서만 학습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 시켜놓고 이미 정해놓은 그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XAPI는요, 여기 보시면 초기 데이터 정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 필요, 이거 신 대표님 만드신 거죠? 신 대표님 해석을 이렇게 하신 건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XAPI로 우리가 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 프로파일링 표준화 작업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액터가 있고 버블가 있고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 정리를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되고 그 밸리데이션 과정을 아주 철저한 과정을 통해서 통과해야지 LRS 데이터가 쌓이게끔 구조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캘리퍼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떤 학습 활동들, 어떤 학습 활동에서 어떤 데이터를 추출할 것인가가 다 정해져 있고 심지어는 그 분석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의미화할 건지도 캘리퍼에서는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XAPI하고 캘리퍼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 정도만 아셨더라도 사실상 캘리퍼, XAPI 둘 중에 어떤 것이 학교에 더 적합할 것인가? 저는 캘리퍼가 좋다, XAPI가 더 좋다 이런 말을 오늘 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런 고민을 할 때 이것이 기본적인 어떤 공유된 컨셉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을 많이 했겠죠. XAPI 쪽도. 우리는 데이터 프로파일링 정의하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 고민을 많이 했을 거죠. 그래서 그걸 XAPI라고 하는 데이터 프로파일 표준을 기반으로 마치 캘리퍼처럼 만든 것이 CMI5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은 XAPI를 그대로 따라가는데 캘리퍼처럼 이미 정해놓은 학습 활동들만 이미 프로파일 정의를 해놓고 우린 여기서부터 시작할래라고 시작하는 것이 CMI5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캘리퍼와 XAPI 사이에 있는 것이 CMI5라고 그냥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CMI5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마찬가지로 ADL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XAPI를 만든 분들이 이걸 캘리퍼와 같은 개념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든 거고요. 이런 스펙들은 이미 오픈소스화되어 있어서 뭐 인터넷에 보면 훨씬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는 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LRP, LRS 아까 설명 들으셨죠? 툴, 저장소. 그리고 캘리퍼 스테이트먼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파일링이 미리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 검증하는 과정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이 XAPI 스테이트먼트는 이것도 신 대표님 만든 거죠? 저희가 같이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데이터를 공유를 많이 합니다. 7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지 XI 프로파일링이 가능합니다. 캘리퍼는 거의 한 2단계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상 데이터를 수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정도의 느낌만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XIPI 그래서 데이터 구조도 훨씬 더 복잡하죠. 뭐 우리가 보통 뭐 상식적으로 액터, 버브, 오브젝트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걸 보완해주는 수많은 컨텍스트 데이터들이 또 리절트나 컨텍스트라고 하는 부분에 또 포함이 돼야지 의미성들이 추측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더 어렵고요. 제가 원래 테마는 사실상 이제 이거였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이렇게까지 온 건데요. 토쿠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동북 대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가 생각이 안 나네요. 설원을 배경으로 했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 동네에 있는 대학입니다. 근데 이제 캘리퍼라는 것이 지금 이미 이제 무들 시스템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무들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이미 캘리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뭘 했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익스펜더, 트랜슬레이터, 그리고 이미터, 그리고 대시보드 이렇게 4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뭐 대시보드까지는 건드리진 않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익스펜더, 트랜슬레이터, 에미터를 기존에 있는 플러그인들 살짝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이제 무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러니까 무들에서 캘리퍼 플러그인이 있는데 얘가 뭘 하는 애냐면 아까 질문을 교수님이 아까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비정형 이런 LRS로 바꿀 수 있죠? 라는 질문을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바로 이 사례가 그 사례입니다. 우리가 LRS라고 하는 이미 이제 기반이 있다면 지금 무들이나 혹은 뭐 캔버스, 블랙보드 뭐 이런 LMS가 있다면 이런 플러그인을 깔게만 하면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를 비정형 형식으로 LRS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세션, 내비게이션, 뷰, 어세스먼트, 아콤 요것만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적 정보라든지 그리고 학습자들이 어디 사이트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보고 있는지 아니, 어떤 코스를 보고 있는지 코스 안에서 뭘 하는지 그런 걸 보고 있고 그리고 그 평가와 관련돼 있는 결과 정보 뭐 시험 들어왔니? 그럼 몇 점 받았니? 뭐 이런 정도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어노테이션이라든지 어사이먼트라든지 포럼이라든지 미디어 메시지 같은 이런 추가적인 학습 활동들도 이 플러그인에서 동작하도록 추가 개발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을 이 무들에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그동안 쭉 쌓여있던 로그성 정보들을 저희들이 LRS를 통해서 저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러닝 라크라고 하는 이 오픈소스를 썼습니다. 그 신 대표님 쪽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LRS를 개발을 하셨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개발 능력은 없기 때문에 오픈소스로 만들어져 있는 이 러닝 라크라고 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대시보드를 러닝 라크에서 제공되는 대시보드 기능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수집된 데이터들이 LRS에 쌓여 있는 데이터들을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발했던 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실제로 저장이 되고 있고 그 저장된 정보들은 지금 캘리퍼 형식으로 저장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되면 이거 데모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까지는 시간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화면을 보시면 뭐 일본어, 영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들어가 보면 로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화면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요. I used to struggle in math. This is Learning Navigator by 네. Guru. It's my 구루라고 personal 하는 GPS 오픈소스 to my learning destination. 맞춤형 학습을 환경을 지원하는 일종의 At the beginning of the 툴 year, I 같은 sign 건데요. into Navigator and take a short test on 이거는 different 이제 topics within 이런 algebra, 대학은 아니고 fractions, and 초중고에서 measurement. 이제 Navigator 주로 활용을 하는 immediately shows me 건데 what I already know and 여기 use. 개념은 This 맞춤형 is my 교육의 guideline.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비게이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I'm doing pretty well in the 내비게이션은 뭐 first 2 어떻게 units. 우리가 활용하고 있냐면 Then I click where 제가 I want 있는 to go, and 위치에서 Navigator shows me what I need to work 내가 on in 어떤 gray. 차를 The black line is my 오토바이를 타고 highlight 가느냐 or learning 아니면 destination. 자동차를 타고 가느냐 아니면 걸어서 가느냐 이런 정보를 기본으로 일단 시작을 하죠. 그래서 목적지를 정하며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저희한테 안내를 하죠. 그때 실시간 교통 정보 같은 것들도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도 사실상 비슷하다라고 보고 만든 솔루션이에요. 교육도 우리가 어떤 역량이 있죠. 그 커리큘럼에서 그 교과 체계가 있고 그 교과 체계에 따라서 각 과목별로 어떠한 부분들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어떤 교과 체계가 있고 그 교과 체계에 맞춰서 콘텐츠들이 뭐 어떤 경우는 책으로도 있고 디지털 콘텐츠로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그 시스템으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어디까지 마스터했는데 어디까지 지금 가야 되고 어디까지 정도 와 있다라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 해줘서 이 친구가 특정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추천을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네. 지금 추천 엔진들이 이거 말고도 지금 이제 기프트라고 해서 이것도 미 육군 그 산하에 있는 연구소에서 개발한 시스템인데 기존에 있는 그 무크 서비스 할 때 가장 유명했던 뭐 이덱스라고 하는 서버와 연결시켜서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토탈 러닝 아키텍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서 이런 맞춤형 서비스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혹시 이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AIED라고 혹은 ITS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미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컴퓨터 역사에서 가장 큰
컴퓨터와 관련된 어떤 학계에서는 꽤 오랫동안 연구되고 있던 분야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 접근 방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육학적인 접근, 두 번째는 이제 지식 체계적인 접근, 그리고 학습자에 대한 태도 분석이라든지 학습자에 대한 분석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보통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이 세 개의 모델을 기반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죠. 근데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걸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이런 학습 분석,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다 그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거의 국가적이거나 아니면 거의 도메인, 예를 들면 대학 전체 연합, 강원도, 적어도 강원도, 아니면 뭐 전국 대학이면 더 좋겠죠.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기여를 해야지 이것들이 달성이 가능할 거라는 거고, 그래야지 지속 가능한 어떤 모델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대학은 저는 한번 개발하면 각 대학별로 공유될 수 있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 실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이제 이런 데이터 표준과 관련해서 글로벌 생태계가 이미 표준적으로 다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뭘 제가 고민하면 대부분 그 고민들이 다른 쪽에 가면 다 해결이 돼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걸 의지를 해야지 훨씬 더 리소스가 절감될 거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간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표준을 한다는 것 자체도 대학 간의 공조, 공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앞서 말씀드렸던 캘리퍼, 뭐 XAPI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시작하시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복잡한 용어인 캘리퍼라든지 XAPI라는 용어를 굉장히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캘리퍼에 대한 개념은 제가 오늘 처음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궁금한 게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발표한 슬라이드에 보면 약간 이제 폐쇄적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XAPI보다 굉장히 폐쇄적이다라는 용어가 있어가지고 혹시 이 부분 뭐 이미 다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원하는 학습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뭔가 뭐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IMS 자체에서 그 안에서 그룹에서 최종적으로 정해진 다음에 그게 약간 그 탑다운 형식으로 저희가 단순히 이걸 받아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희가 약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또 두 번째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여기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은 실제로 뭐 동북대 그 일본 토호쿠대 사례에서 실제로 어떤 뭐 문제점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뭐 폐쇄적이다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학습 도구를 정해놓고 거기에 있는 프로파일을 결정을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이제 표준 규약에 어쨌든 벗어나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대신 이제 IMS도 아주 오랫동안 이 캘리퍼를 연구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LMS에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은 다 검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대신 이제 예를 들어서 AI, 우리가 뭐 보통 메타버스 뭐 같은 굉장히 생소한 분야에 있는 컨텐츠를 그러면 여기서 수집 가능하냐? 그건 어렵겠죠. 아까 말씀드린 줌 같은 데서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 데이터를 받고 싶다, 학생의 집중도와 관련된 부분을 받고 싶다, 이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 LMS에서 보통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과제, 평가, 포럼,
그리고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여기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캘리퍼에서 제공되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한 그 분석들은 가능할 거다. 대신 이제 향후에 우리가 미래적인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XAPI에 대한 확장성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CMI5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죠. 저희끼리 연구를 예전에 신 대표님하고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통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CM 캘리퍼가 훨씬 더 의미가 있지만 향후를 대비하면은 XAPI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명확한데 그러면 이 현실과 이상을 어떻게 타협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여전히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논쟁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센스는 없습니다.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오픈되어 있는 표준이기 때문에 적용하시면 되고 대신 그 IMS 글로벌에서 지정한 그 표준 규약들을 최대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쓰는 것이 추천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예. 제가 궁금한 게 요새 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그 LMS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 그 모바일 기기라든지 다양한 기기를 활용해서 이제 그 학습 환경에 들어오는데 그럴 때 이제 조금 그 학생들이 개인 기기를 쓸 때는 또 자기가 이제 거부하면 그 활동 기록 수집되는 것들을 거부하면 그 기록이 이제 뭐 잘 수집 안 된다 이런 거에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그런 그 기기들에 좀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극복이라든지 이런 게 좀 논의되고 있는 게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이게 개인정보 보호하고는 또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학습 활동들을 개인정보 보호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고민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습자가 그 활동했던 모든 정보를 받으면 받을수록 분석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만약에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익명화해서 보관을 한다거나 하는 그러니까 이걸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데이터 분석을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맞춤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한테 어떤 추천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시도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학습 활동을 하니까 훨씬 더 교과에 대한 효과성이 높아서 교과 운영에 대한 효과성이 높아서 그럼 이걸 좀 육성을 해보자라는 식의 거버넌스와 관련돼 있는 방식으로도 학습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굳이 학습자의 개별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죠. 전체적인 오르게이션 데이터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데이터 활용을 어디로 초점을 맞출 것이냐에 따라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플랫폼 환경을 타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앱에서 이런 XAPI랑 캘리퍼 데이터를 충분히 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걸 지원하기 위한 어떤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프로세싱적인 부분은 필요하는데 이게 어떤 플랫폼을 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같은 완전히 다른 가상 공간에서도 이런 식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만 있다면 충분히 데이터를 수집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군 이야기 드렸었는데 군은 완전히 개별적인 어플리케이션 단위에서도 그런 데이터 수집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플랫폼을 타는 그런 표준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저기 교수님. 예, 발표 그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이 이제 캘리퍼랑 XAPI라는 이런 약간 경쟁 구도에 있어 보이는 두 가지 기술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게 각각의 점유율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점유율이 어떤 정도로 비율로 있는지가 궁금하고 제가 뭐 기술 쪽에 이제 전문 지식은 없어서 이러한 기술이 실제로 적용이 되는 구체적인 활용 맥락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아 이렇게 사용되고 있구나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질문 좀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첫 번째 질문 답변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주셨던 질문은 좀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IMS 캘리퍼가 지향하고 있는 시장은 대부분 공교육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K-12라고 하는 초중고에 초점이 주로 맞춰져 있고 거기는 교과 체계가 사실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체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비교적 그 좀 한정돼 있는 그런 학습 도구를 쓰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K-12 쪽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시장 쪽 캘리퍼의 시장은 K-12 쪽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XAPI는 주로 HRD 시장입니다. 기업 교육 그리고 훈련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표준이 지향하는 바가 일단은 다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훈련이라고 하는 우리가 HRD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량이 너무 많거든요. 다변화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별로도 다르고 뭐 어떤 직급이라든지 그리고 직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통합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걸 서포트하는 도구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는 캘리퍼를 도입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XAPI를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사례를 계속 제가 뭘로 말씀드릴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신 대표님 생각나는 거 있으면. 예, 그 국내에서 캘리퍼를 쓰는 대표적인 서비스 학습 회사들이요 천재교육하고 교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다 보면 이제 아이들 교과 중심의 학습에서 그 학습 분석을 하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IMS 글로벌의 그 얼라이언스 안에도 들어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XAPI는 이제 뭐 대학 이상 고등교육 쪽 뭐 이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대학은 좀 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대학은 XAPI 아까 말씀 뭐 무들에서 이런 그 캘리퍼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사례도 보셨지만 이게 다른 LMS 플랫폼에서 똑같이 캘리퍼 플러그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접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XAPI 쪽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시장의 어떤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XAPI 쪽이 약간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캘리퍼는 계속 활용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인 걸로 보입니다. 대학 쪽은.